네 번째 소액 투자 방법인데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소액 투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소액이라고 생각해요. 1,000만 원 투자한 사람도 소액이라고 생각하고요. 1억 투자한 사람도 소액이라고 생각하고 10억 투자한 사람도 소액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맨날 소액이라고 그러니까. 뭐 워런 버핏 보면 다 소액이죠. 뭐 워런 버핏. 항상 이게 욕심인데 나보다 많은 사람을 항상 이제 보게 되는데요. 소액으로 투자한다는 의미가 금액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저는 능력의 의미로 좀 봐요. 그러니까 금액을 적게 투자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거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못하는 거죠. 내가 원금 뭐 100만 원 투자하는데 재테크 교육 다니고 공부하고 그럴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사이즈가. 근데 만약에 100억을 갖고 있다면 공부해야죠. 공부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정도 있으면. 그래서 저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마 소액이라면 그 정도 능력이 아직 없는 거 아닌가 싶고요. 소액 투자는 저희 실전 투자 클럽에서 기본 조건이 가입 조건이 1,000만 원이에요. 제가 실전 투자 클럽이라고 서울에 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식 투자하는 걸 공부하는 그 모임인데요. 그 모임은 교육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제 거를 오픈합니다. 나는 어디 사고 있고 뭐 투자했고 얼마 팔았고 이걸 그냥 오픈해요. 따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대신에 나한테 손해봤다고 나한테 원망을 하지 마라. 제가 돈도 걷지 않고 돈도 다 자기가 알아서 하고요. 왜냐면 그 돈을 걷고 제가 투자 가이드를 주면 이거는 이제 책임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고요. 잘못하면 사기꾼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책임도 못 지고요. 원래 투자라는 건 자기 책임만이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면 자기는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언제 저처럼 되냐요. 언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제가 한 뭐 15억, 20억 이 정도 이제 하니까 일반 개인은 많이 하는 편이죠. 주식 투자만 가지고. 그러니까 제 것만 보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람은 10%가 올라도 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진짜 10% 오르는 경우가 1년에 한 번 있을 동안한데 10%가 올려도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뭐 1%만 올라도 1% 올라도 1,000만 원씩 올라가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씩 올라가니까 그게 커 보이나 봐. 그래서 언제 저처럼 되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좀 고민하는데 원금을 올리는 거는요. 투자 소득 가지고 올리는 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투자 규모를 올리는 거는 진짜 저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원금을 늘려가야 되는데 이제 이분들 생각은 1,0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거기서 또 1,000만 원 받고 2,000만 원 만들고 2,000만 원 또 투자하고 4,000만 원 만들고 이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만들면 그 다음부터 저축을 안 해요. 1,000만 원 딱 해놓고 원금이 계속 들어와줘야 되는데 원금이 1년이 지났는데 1,000만 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매매 차익만 가지고 주식에서 받은 배당과 매매 차익만 가지고 원금이 올라갈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두 번째, 그걸 빨리 하려고 하면 이제 수익률이 높은 쪽, 위험한 곳으로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저는 원금 1억 만들 때까지는 철저하게 저축과 소비 습관이 제일 필요하다. 1억은 큰 금액 같지만 이제 웬만한 직장인들, 목사님 배제하고요. 목사님은 직장인이 아니니까 웬만한 우리나라 중산층 월급쟁이들이 한 300 정도 평균 보면 그 정도가 250, 300 정도에 그 정도 초봉 받는 사람들이 1억 모으는 거는 정말 소비 습관 잘 돼 있으면 모을 수 있어요. 한 10년 정도 하면.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모아도요. 100만 원씩은 아주 무리한 건 아니거든요. 250, 300 받는 사람이. 1억이 넘어가네. 그렇죠. 100만 원 가지고 1년 하면 1,000 한 2, 300, 500 되죠. 그거를 내가 20단 중반 후반에서 직전에 한다면 30대 때 1억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10억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1억을 자기가 저축과 소비 습관만 가지고 모을 수 있다면 제가 장담과 은퇴하기 전에 10억 모읍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렇게 안 모으면 이 10억이라는 거는 꿈깨야죠. 그래서 소액 투자를 한다는 건 뭐냐면 1억을 모을 때 저축과 소비도 하지만 자기 노력으로 1억을 모은 사람들은 공부를 해요. 자기가 그 뒤를 보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도 다니고요. 책도 이제 제가 쓴 책 다 사고 그렇습니다. 근데 돈을 모으고자 하는 욕구는 있는데 아무 공부를 안 해.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냥 책 하나도 안 읽어보고 그냥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돈 버는 거 부러워하고 이러면 부러워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자기가 노력해야 돈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는 단계가 소액 투자자인 단계가 그러니까 자기 그릇을 넓히는 단계. 금액이 적을 때 그걸 해야 돼요. 금액이 많고 나서 공부를 하면은 수업료가 엄청 치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100억을 지금 줘서 투자하라고 그러면 투자할 때 많잖아요. 한 1년 지나보면 다 날라가 있어요. 그 수업료가 크죠. 다 날리면 100억을 손해보는데. 근데 1000만 원을 제가 이제 저희 클럽 사람들한테 얘기한 건 1000만 원 날려도 전혀 그 집안에 문제가 안 생길 정도. 사람만 와라. 괜히 1000만 원 뭐 남편 몰래 딸 결혼시킬 거 갖고 와갖고 손해나고 가정에 분란이 나고 이러면 나 책임 못 진다. 1000만 원 철저하게 여윳돈이어야 되고 이거를 다 잃어버린다 쳐도 나 1000만 원짜리 공부했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으면 그분은 1000만 원 절대 안 잃어요. 안 잃게도 공부를 하니까요. 그 공부하는 시간 소액일 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1억을 만들어지면 그 저축과 소비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크게 리스크 있는데 투자하지 않습니다. 소액 투자할 때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소액 투자할 때. 그럼 이제 투자를 해보시면서 좀 투자 쪽에서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직접적으로 자기가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유튜브 얘기했는데 이제 직접 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제 누구한테 맡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목사님처럼 직접 하시면 편한 거죠. 돈 많이 안 들고 본인이 이렇게 직접 하니까 자기 시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남을 이용해야 되니까 좋은 사람 찾아야 되고 제 입장에 비용도 나가고요. 수수료 줘야 되니까 또 원하는 대로 안 해와요. 얘가 잘못 고르면 속만 썩일 수가 있고 이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맡길 수도 있는데 금액이 작든 크든 뭐 마찬가지입니다. 돈 500이든 1000이든 다 직접 할 수 있어요. 주식도 할 수 있고 부동산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조금 단가가 좀 세겠네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펀드라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소액으로 하면은 나온 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좀 낫겠죠. 왜냐면 주식은 단위가 좀 싼 것들이 많으니까 단가가 부동산보다는 훨씬 싸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할 수 없는 것은 누군가한테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긴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이제 펀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장단점은 아까 유튜브하고 똑같습니다. 누구한테 맡기면 수수료 줘야죠. 수수료 줘야고 걔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지 아닌지 정말 고민될 때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돈만 받아먹고 이게 나몰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유튜브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 할 일 다 하다가 시간 남으면 왜 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금융 쪽은 철저하게 저희가 아니라 금융 전문가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저희가 뭐 증권회사나 은행 가서 뭐 펀드 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분명 나는 그 사람들의 고객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나만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건 회사예요. 회사에서는 그 사람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수익 구조를 한번 봐보세요. 저 사람이 버는 수익이 어디서 나는가를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나요? 우리 이 펀드라는 일을 팔면 사고 팔면서 매매 수수료가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돈을 벌려면 우리 걸 자꾸 사고 팔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익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 더 가져가나요? 그렇잖아요. 내 주가가 2배 뛰었다고 해서 그 사람 수수료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매매를 10번이고 20번이 많이 해야 저 사람 수수료가 떨어지는 거죠. 내가 손해를 봐도 그 사람은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왜? 내가 매매만 많이 한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유할 때 내가 매매가 많이 되도록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내가 매매를 많이 해서 이익을 보면 좋겠지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인가를 외부 사람에 맡길 때는 단점은 비용이 들어가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 있다. 장점은 신경이 좀 편하죠. 내가 직접 잘 모르니까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투자에도 겁이 나잖아요. 전문가는 아무래도 좀 알 거 아니에요, 나보다는.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죠. 객관적으로 좀 알긴 하는데 생각만큼 많이 알지는 못해요, 전문가들도. 그래도 그런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가능성이 있다. 직접 투자를 하면 장단점이 바뀌는 거죠. 내가 하려면 시간 많이 들어가죠, 일단. 직접 하니까 어디 투자를 해도 뭐 개설도 하고 통장도 만들고 일단 어디서 매매하는지 자체를 모르고요. 그렇죠? 부동산을 하려면 발품 팔아야죠. 중개사 없이 그냥 내가 직접 집 보러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일일이 발품 팔면 다니는데 중개사 맡겨놓으면 수수료 좀 주고 소개받을 수 있다는 장점.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액 투자 방법, 저는 소액 투자할 때는 공부하는 시기다. 결론적으로.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공부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 돈을 최소한으로 손에 안 보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경험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영역을 넓게 잡으면 공부할 게 많아집니다. 공부하실 때. 나는 펀드도 하고 주식도 하고 주식은 펀드도 주식이 아니면 주식은 직접 투자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부동산 펀드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땅도 있고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그래요. 아파트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동산 펀드도 있고요. 이제 이건 국내만 얘기해도 되고요. 해외 브라질도 있고 미국도 있고 저기 유럽도 있고 막 그래요. 공부의 범위를 소액 투자할 때는 공부의 범위를 줄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집니다. 시간이 적게 들어요. 아까 목사님 유튜브 얘기하면서 말씀했는데 뭐 하나만 해도 기기가 프로그램도 엄청 많아요. 그거 다 하려고 해보세요. 시간 많이 들어가죠. 아니 그냥 핸드폰만 갖고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잘해도 되거든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나와요. 거기서 투자도 마찬가지로 결국 돈을 번다고 한다면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하나만 잘하는 거 하나만 하면 돼요. 괜히 어줍지 않게 분산 투자한다고 1,0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은 우리나라 주식 사고 100만 원은 미국 거 하나 사고 100만 원은 중국 한번 사고 거기 한 번씩 갔다 오면 비행값이 더 듭니다. 난 미국 주식 갖고 있다고 미국 한번 갔다 오면 비행값 한 몇백 들었는데 얼마 투자해요? 100만 원.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하나만 해도 저는 될 것 같아요. 나하고 잘 맞는 것이 뭔지. 사람들 성향이 다 달라서요. 부동산을 잘 하시는 분 계시고 또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요. 크게만 봐도 예금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가장 잘하는 거 하나를 하는 게 낫지 못하는 것까지 괜히 이렇게 벌려놓으면요 일단 관심 분야가 이렇게 산만해져요. 그리고 넓어지니까 내가 공부할 범위가 넓어지고요. 분산 효과를 노리고자 그렇게 하시는데 분산 효과 요즘 하나도 없습니다. 주가 떨어지면 부동산 같이 떨어지고요. 다 떨어지지. 부동산 떨어지면 주식이 오르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떨어지면 우리나라 주식도 떨어진다. 중국 주식도 떨어지고. 운 좋게 어디 하나 오를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요행이지 내 실력 가지고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투자가